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울산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됩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은 다시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은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16.3명으로 거리 두기 2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흥시설 등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했고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 등 지역 내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간 이동량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유행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부산, 경남, 대구를 봐야 됩니다. 근데 부산, 경남, 대구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1주 내지 2주 안에 울산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울산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시행합니다. 4인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 돌잔치도 4인 제한에 포함됩니다. 백신 접종자와 돌봄 인력,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감염 취약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10시 이후부터는 배달 등 포장 판매만 허용됩니다. 또 행사와 집회 허용 인원은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종교시설 수용 인원도 50%에서 30%로 제한됩니다. 행사 집회 같은 경우도 이제 49명까지만 가능하게 해놓고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수용률 30%까지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조금 더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울산시는 휴가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해수욕장에서 야간 시간대의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안심콜과 QR코드 등을 통한 출입 명부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원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자 송철호 시장이 지역 기업체의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서한문은 종합건설업체 211곳과 전물건설업체 1,400여 곳, 일반 산단 기업체 500여 곳 등 모두 2,100여 곳에 전달됐습니다. 송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여름철 기온과 폭염 일수 증가로 인해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다며 무더위 휴식제를 적극 실시해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 강도가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10분에서 15분간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시와 광주시가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울산시와 광주시는 어제 세종시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공동대응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도시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공동 요청, 정치권 협력 촉구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북구 창평동으로 의료원 부지를 확정한 상태며 오는 9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어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울산의 핵심 현안 사업의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송 시장은 도시철도 건설과 울산의료원 설립, 국립탄소중립전문과학관과 부유식 해상풍력 컴플렉스 조성 등의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 14일 행안부로부터 신설 승인을 받은 동울산 세무서 울주지서에 대한 예산 지원도 부탁했습니다. 현재 기재부는 8월 말 국회에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지자체가 신청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에 대해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때 먹튀 논란까지 일었던 폐기물 처리 업체 코엔텍이 소각로 증서를 불허한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 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1, 2심에서는 모두 울산시가 패소했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코엔텍은 지난해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가 소각로 건설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2개의 소각로를 보유하고 있던 코엔텍이 163톤 규모의 제3의 소각로 증설을 신청했지만 울산시는 환경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코엔텍은 울산시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업장의 소각시설 증설은 허가해놓고도 코엔텍의 신청은 불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모두 코엔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각장 증설은 거부당했지만 울산시는 앞서 코엔텍이 신청한 12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증설은 허가해줘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매립장 증설 승인을 받자마자 호주계 사모펀드 맥커리가 코엔텍을 매각하고 수천억 원의 차액을 챙겨 한국을 떠났는데 울산시의 매립장 증설 승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신규 업체의 매립장은 줄줄이 불허했던 울산시가 코엔텍의 매립장 증설을 허가해 준 것을 두고 특혜와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코엔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각장 증설을 불허한 울산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엔텍 쪽에서 NC울산하고 자기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형평성은 지금 코엔텍은 새로 증설하는 거고 NC울산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 그런 거. 1, 2심 모두 환경오염을 우려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울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오는 29일 대법원이 최종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만일 울산시가 최종 패소하게 되면 오락가락 원칙 없는 행정으로 특정 업체에 배불리기와 불필요한 소송만 야기한 잘못된 행정의 선례로 남게 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서생 일대를 해양관광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서희용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 울주군이 관련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고 울주군에서 신청 요청이 들어온다면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어 대규모 민자 유치가 필요한 관광단지 사업 특성상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 주민과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가 공공 와이파이 기반 구축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올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버스 정류장, 문화체육시설 등에 공공 와이파이 30세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모두 2,153대의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관광객과 주민들의 데이터 사용 편의성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의 지난달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활용해 전국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의 지역별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울산 지역 고용률은 62.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15세에서 29세 고용률 역시 울산은 34%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은 코로나에 따른 주력산업 침체로 구조조정이 심화하고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울산의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 최단 기간 최고 찬성률로 단체 협약에 합의한 이성훈 SK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올해 단체 협약을 역대 최단 기간인 3주 만에 이뤄냈고 임금 협상도 역대 최단 시간인 20분 만에 상견례 자리에서 단번에 한 방에 끝내버렸다고 해서 얘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이성훈 노조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복장이 아주 중무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더운데 말이죠. 예. 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하면서 찬반 투표 부결되고 파업하고 우리가 그런 뉴스만 보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20분 만에 임금 협상을 끝내버렸다. 이거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또 그만의 노사 문화가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어느 쪽이 더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도 아니고 더 낫다 나쁘다의 소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상수 위원장과는 자주 만나서 또 술잔도 기울이면서 각자의 고민도 예. 이야기하고 예. 또 다른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네.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대의원 생활과 노동조합 집행 활동을 통해서 많은 교섭을 해보고 또 투쟁에도 참여를 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예. 단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좀 소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소모적인 교섭보다는 오히려 현장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예. 또 회사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상호 신뢰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과정들에 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아마 20분 그리고 3주의 교섭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예.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현대차나 조선소와 달라서 휴가도 한꺼번에 갈 수가 없고 그렇죠. 공장을 파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노조 역사가 지금 몇 년인가요? 58년 동안. 예, 역사 있습니다. 파업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 가열전 투쟁의 역사도 있었지만 파업에 준하는 가열전 투쟁도 했었지만 파업은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더불어서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서 예. 노동상권 중 단체 행동권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또 파업을 하더라도 불법 파업이기는 하지만 예. 불법 파업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파업을 하지 않고 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체 협상을 보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즘 화두인 그 ESG 경영을 강조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돋보이는데 ESG 경영을 이런 협약에 넣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예, ESG 경영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재무적인 요소이기는 하나 네. 경영 활동에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네. 기업 평가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는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환경 사업으로서의 전환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 예,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네.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일찌감치 사회 이사제들 도입하고 또 강화함으로 해서 네. 투명 경영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또 SK 노사관계에서 보면 또 SK 문화 중에 예. 따로 똑같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은 또 지역 사회와 현장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예. 부분들을 잘 챙겨나가고 기업은 경영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문화를 잘 지켜나가서 예.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또 요소로 삼고 예. 또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예.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적인 노사관계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조합원이 96%가 투표에 참여를 했고 89%가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1%는 이제 반대를 했다는 얘기인데 예.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11%는 반대를 했을까요? 11% 반대하시는 분들은 노동자의 미래를 또 걱정하고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네. 동지 여러분들의 준엄한 예. 명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열심히 의견도 노력- 중요하죠. 예,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부분도. 예. 이성훈 위원장은 울산 사람이고 형님이 한국노총 울산 수장을 맡고 계시는 노동운동에 뼈대가 있는 집안 출신입니다. 맞죠? 맞죠? 예, 그 성격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노동운동에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이준희 의장님은 저보다 훨씬 앞서서 예. 노동운동을 하셨고 또 한국노총 의장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철학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선거에 참여를 했었고요. 예. 노동운동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운동이고 또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울산의 높은 곳에서 밑으로 바라보면 울산 야경이 특히 공단 쪽 야경이 상당히 아름답고 멋지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피땀 눈물이 있고 예.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녹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답답하거나 예. 억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노동운동 어찌 보면 좀 가슴 따뜻한 운동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SK는 임금이 높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지역사회에도 어떤 형태로라도 기여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1% 상생기금이라는 그걸 통해서 매년 한 27억 정도의 구성원 스스로가 자발적 의욕적으로 참여해서 성금 모금을 하고 그걸 사회 소외계층이나 그리고 협력업체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협력업체 상생기금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꾸준히 잘 유지되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지역사회의 모든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모든 기업들이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좀 더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바람이고 좀 더 크게 본다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제 SK는 파업을 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시민들께 더 잘하겠다는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하실까요? SK 이노베이션은 울산 시민과 함께 성장한 토종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과거의 소분인 사태 때도 울산 시민 분들께서 주식을 사주심으로 해서 위기를 잘 견뎌내었고요. 또 그리고 IMF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도 항상 시민들의 도움으로 함께 위기를 돌파하고 그런 과정에서 SK가 혁신하고 변화를 하는 DNA를 만들어 주신 것도 울산 시민들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실 과거에도 대공건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1% 상생기금을 통한 그런 활동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그 보답에 대한 감사에 대한 보답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SK는 글로벌 탑을 향해 가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노사문화만큼은 더욱 발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선적으로 글로벌 탑이 될 수 있는 노사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견례 자리에서 20분 만에 임금 협상을 마무리한 SK 이노베이션의 이성훈 노조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 법원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의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울주군 한 도로에서 트럭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로도 볼 수 없다며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동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비해서 부유체 관련 기술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한국선급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와 한국형 해상풍력 부유체 모델을 공동 개발한 데 이어 어제는 울산 본사에서 이들 기관과 기술 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부유체 설계와 공사별 프로젝트 인증, 모형 시험 성능 검증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협약에서는 현대중공업과 기술 협력 기관들이 공동 개발한 10메가와트급 한국형 해상풍력 부유체 고유 모델에 대한 한국선급의 기본 승인 인증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MOU와 기본 승인 획득을 계기로 해상풍력 관련 대표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지명위원회를 열어 서동교차로를 순우리말인 외솔 둥근 갈림길로 변경하는 등 10곳의 지명 변경 심의를 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중구청이 상정한 서동교차로에 대해 한글도시 특구 지정과 한글학자 최연배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자 순우리말인 외솔 둥근 갈림길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마릉 지하차도는 명정 지하차도로, 옥동터널은 남산터널로, 옥현 IC는 옥현교, 남부순환교는 가련교로 수정 의결했으며
마른 교차로는 현재 이름인 명정사거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5일 개장한 대왕암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동구청에 따르면 출렁다리 평균 방문객은 평일 7천여 명, 주말 15,000여 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출렁다리를 다음 달 말까지 무료로 개방한 뒤 이후 유료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식육청이 여름방학을 활용한 기초학력 집중 지원에 나섭니다. 식육청은 학습과 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3곳과 중학교 7곳, 고등학교 1곳에서는 보충학습을 지도해주는 온라인 교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영수를 중심으로 대학생과 중학생을 1대3으로 연결해서 온라인상에서 수업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